좀 공부할 때 유리하다라고 느꼈던 부분. 국어 딱 시험을 치고 아 이건 이제 절대 틀릴 수가 없다 해서 막 만점자 인터뷰 막 어떻게 하지? 아 이제 엄마 아빠 만나. 오늘 어떤 분이죠? 일단 중학생 때 프로게이머를 하셨어. 프로게이머를 하면 보통 이제 공부랑 좀 거리가 멀다는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이제 수능을 한 개 틀리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그럼 수능으로 가신 건가? 그 수능을 한 개 틀리셨는데 또 내신까지 잘하셔서 내신으로 가시고. 그래서 오늘의 갓생 이제 심재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18학번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심재현이고 지금은 이제 미래탐구 목동에서 국어 수업 출강하고 있습니다. 미래탐구 목동에서. 너무 익숙한 학원이에요. 왜냐면 제가 조금 저도 다녔었던 학원이어서 익숙한 좀 그런 게 있고. 저랑 그 2살 차이 저랑 2살 형님이신데 지금 몇 학년이죠? 저는 이제 2학년 되고 있고 그 문제도 아직 안 갔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이 프로게이머 시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이제 중학교 프로게이머 네, 혹시 어떤 게임이에요? 이때 이제 스타크래프트 2 게임 스타크래프트 2요? 예, 프로게이머 했었었고 이제 IM 팀에 이제 소속돼서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IM이라는 팀의 스타크래프트 2로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몇 살? 중학교 때라 하시죠? 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요 게임하는 걸 좀 좋아했어가지고 랭킹 기준으로 한 500등에서 1000등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실력으로 뽑힌 건 아니고 당시에 제가 이제 많이 어리다 보니까 약간 유명주로 한번 키워볼 만하겠다. 잠재력을 보고 팀에서 테스트 보고 통과를 해서 이제 입단을 했습니다. 그 하다 보니까 게임이 좀 적성에 맞는다는 느낌이 드셔서? 그 승부욕이 좀 강했어가지고 이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씩 등수가 올라서 그래서 이제 됐던 것 같아요. 또 프로게이머 전형으로 고등학교까지 진학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어느 고등학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1년에 5명씩 프로게이머 특별 전형으로 테스트 봐서 좀 이제 잘했다 싶으면은 이제 합격을 해서 가면은 학교에 연습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고 그냥 팀에서 연습을 해도 학교에서 좀 출석을 인정을 해주는. 그럼 정말 그 프로게이머를 양성하기 위한 그 당시에는 좀 약간 그런 목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잘 안 됐나 봐요. 게임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로망이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야 이거 시작한다, 야 국어 책표가 아니라 야 이것이 롤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학생 입장에서. 그렇죠. 프로게이머에서의 성적은 어떠셨는지. 그 팀에서 제가 제일 연습 시간이 제일 많았고 이제 같이 하는 형들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성적이 딱히 막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등수도 뭐 한 100등 언저리 왔다 갔다 했었고 이제 성적이 좀 되게 좋지 못했었죠. 뭔가 그 노력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성적을. 그래서 이제 그만두신 게 약간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처음에는 그만두고 싶진 않았었는데 그 감독님께서 이제 어느 날 다음 예선 또 떨어지면 짐 싸서 나가라 일단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 아니에요? 저 이제 그때 17살이니까 그 당시에 너무 냉철해요. 너무 좀 충격이었었거든요. 약간 막 좀 공부 같은 거 하거나 하면 내가 되게 열심히 하는 거 누구나 다 알면 좀 결과가 좀 안 나와도 보통 막 위로를 해주고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걸 다 알아도 이 결과가 안 나오면은 그냥 바로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사회가 좀 냉철하구나. 현실 진짜 사왔구나. 너무 좀 그때 심하게 느꼈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현실을 깨닫는 정말 큰 교훈을 얻었을 좀 많이 아프기는 했는데 그번에 교훈이 좀 크게 됐었죠. 근데 이게 또 게임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뭔가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게임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일 하려고 해도 내가 진짜 뭐 좋아하는지 찾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좀 하고 이런 일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일들이 좀 공부를 요구하는 일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공부를 일단 해두면 그 어디를 갈 때든 조금 이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중학교 때는 얼마나 하셨던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성적 보니까 되게 좋아요. 1학년 1학기부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혹시 원래 좀 하셨는지. 프로게이머 되기 전까지는 조금 했었는데 막
그냥 뭐 적당히 조금 잘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게임 시작하고 나서는 바로 이제 수직 낙하 해버려가지고 일단 그때는 공부를 안 하는 네, 아예 안 했으니까 이제 시험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을 늦추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마음을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건가요? 그런 생각 했어요. 아 진짜 게임하는 것만큼 공부하면 이거 진짜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딱 첫날 자습실 가서 앉아서 해보니까 아 명제가 잘못되었다. 게임이라서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공부는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도저히 집중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공부 습관 들이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그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 좀 공부할 때 유리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딱 하나가 있었던 게 게임을 하면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약간 그 독서실에도 앉아 있는 건 안 힘든 거예요. 다른 친구 보면 막 1시간 앉아 있으면 막 도저히 못 견디고 그쵸, 막 미치려요. 근데 저는 이제 막 10시간씩 앉아 있는 거는 너무 익숙하고 그냥 공부를 안 해서 문제지 앉아 있는 거 자체는 좀 안 힘들었던 그냥 진짜 그 캡틴 아메리카처럼 맨날 앉아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게임을 그래도 좋아하셨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이게 잠깐 한 판씩 하고 싶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쉴 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게임이 어떻게 보면 좀 전여친 같은 존재가 약간 그런 잊으려 하지만 잊을 수 없어요. 다시 공부를 하셔서 엄청 문과 1등까지 졸업 시점에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등수를 올릴 수 있었는지. 그때 제가 처음에 공부를 잘 못하니까 잘해주고 싶어서 그 저희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애를 좀 관찰을 해봤어요. 저 친구가 이제 뭘 어떻게 하나 1시간 동안 저 친구 공부하는 걸 보니까 한 1시간에 이제 한 30문제 풀고 한 2문제쯤 틀리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까지 관찰을 저는 저도 이제 해봤죠. 이제 그 친구가 푸는 거 이제 같이 풀어봤는데 저는 이제 한 3문제 정도 풀고 한 2문제 정도 틀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 친구만큼 원래는 공부를 하려고 그 친구를 관찰했던 거거든요. 계산을 해봤죠. 그러면 이제 저 친구가 1시간 공부할 때 나는 이제 10시간 공부하면 저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반 1등인 친구가 하루에 공부를 1시간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한 8시간 한다 치면 저는 이제 그러면 하루에 한 80시간만 공부하면 되네. 되게 뭐가 전혀 되지 않잖아요. 그냥 따라 하면은 절대로 못 따라잡겠다 생각을 하고 진짜 중요한 공부를 좀 찾아서 그것만이라도 좀 완벽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전 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가서 1등을 하려고 마음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1등을 본 거지. 거의 무슨 전학생이 이제 반 딱 문 열고 들어와서 야 여기 1장 누구야? 이러면서 나 너 이길 건데 한 달 안에 너 이길 건데 너 지금 나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봐야 됐으니까 너 공부해봐. 나 너 얼마 이걸 지금 딱 들어가서 확인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얼마나 내가 얘랑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떻게 하면 얘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 이렇게 먼저 그 전략 체크를. 아니 또 완전 노베이스면 사실 이렇게까지 올리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특히 좀 수학이랑 영어가 좀 누적되는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일단 수학은 아예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제 고등학교 교복 입은 상태로 이제 쭈뼛쭈뼛 이제 근처에 있는 서점 가가지고 그 중학교 막 수학 교재 개념서 이거 사서 보는데 옆에 친구는 막 블랙라벨 이런 거 펼쳐져 있는데 저는 무슨 중학교 교재니까 이제 교재도 막 되게 귀엽고 막 노란색이고 크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를 푼다는 거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기 근처에 이거 푸는 애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쉬는 시간 되면은 혹시 친구들이 이거 볼까봐 이제 쉬는 시간 근처 되면 책 덮어가지고 살짝 넣어놓고 좀 있어 보이는 교재 잠깐 꺼내놓고 갑자기 풀는 걸 딱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마인드가 너무 좋은 게 저도 가끔 완전 노베이스였던 친구가 공부 시작해보려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전 그냥 야 이거 진짜 자존심 부릴 거 아니니까 그냥 노베이스면 베이스부터 해라.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 옛날 거부터. 그걸 안 하면 사실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잖아요. 저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와 실제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제 게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왜 게임을 말아먹었을까?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왜 못했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쨌든 게임은 약간 내가 싫어하는 방식의 플레이더라도 이제 상대를 이기기 위한 걸 최고 목적으로 삼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킹받게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약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멋있게 이기고 싶었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미 한번 말아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진짜 좀 출제자가 원하는 그 의도의 방식에 완전 맞춰서 준비를 좀 하자. 공부가 게임보다 조금 이 부분은 쉬웠던 게 게임은 이제 제가 상대를 맞춰서 하면은 상대가 이제 그 맞춘 저를 맞춰서 또 다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된 서로 그 상하관계. 네, 공부는 근데 제가 선생님의 이제 학습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고 너가 나한테 맞춰서 공부해? 그러면 너 다시 막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 점이 이제 좀 할만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와, 이게 말씀하시면서 느낀 게 게임을 하면서 인생을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시 돌아가면 한번 그 게임 준비해보고 망한 다음에 약간 배워서 공부하는 뭔가 현재는 이제 국어 강사로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아까운 게 사실 수능 성적이 사실 수학 딱 하나 더 맞았으면 딱 만점에 그 인터뷰 할 수 있는 시험 칠 때는 사실 이제 다 맞은 줄 알았어. 시험 때 다 맞은 줄 알았어요? 국어 딱 시험을 치고 이건 이제 절대 틀릴 수가 없다 해서 막 까불었죠. 이제 친구들한테 막 이제 얘들아 그 가채점표 막 던져주면서 답지야 이거 보면서 채점해. 시험장 아니래. 그래서 막 애들 막 안 볼 거라고 저리 가라고. 진짜 답지였다. 수학 시험을 딱 치는데 제가 평소에는 그 21, 29, 30 암산에서 한 번 정도는 이게 오차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값이 튀었는데 그날은 기적같이 이게 3번 다 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약간 되는 날이다. 됐다 이거는 이게 이렇게 쉽게 풀리면 이거는 틀릴 수가 없다 하고 너무 들떠가지고 약간 설마 21, 29, 30도 이렇게 다 계산 깔끔하게 됐는데 딴걸 틀렸겠어요. 딴 거를 틀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막 그럼 만점자 인터뷰 막 어떻게 하지? 이제 엄마 아빠 만나면 뭐라고 수학 시간 그 채점표에 넣어 보니까 뭐 이상한 곳에 X가 하나 있어서 처음에는 잘못 입력했네. 이게 답을 말해 자기. 뭐야 다 맞았는데 뭘 잘못 입력했어? 다시 가채점표를 잘못 썼나 했는데 이제 현실은 아니었고. 아깝다. 너무 아쉬웠겠어요. 수능 한 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시만 잘했다고 할 수가 없죠. 이걸 그쵸. 정시 결과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정말. 서울대 경영학과라고 하면 사실 그 문과 황이잖아요. 진짜. 근데 이제 정시 성적까지 이렇게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인데 이게 수능 시험은 내신이랑 좀 많이 다른 게 뭔가 이제 빠르게 외워서 뭘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까먹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좀 적게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문제는 일단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한 권 풀고 있을 때 저는 막 한 15페이지 풀고 있고 너무 느린 거예요, 속도가. 이 모의고사 성적은 이 내신 받는 애들 중에서 제가 그냥 압도적으로 제일 바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내신 원툴이다. 이제 정시하는 친구들은 막 넌 이제 무조건 수시로밖에 못 가겠네. 이제 근데 이게 진짜 그 현실 고증이야. 9월까지도 이 내신 성적 대비해서 내신은 막 5, 1등급인데 그 모의고사 성적은 막 수학, 뭐 영어 이런 거 다 막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하고 별로 그렇게 성과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고2 11월 모의고사 딱 쳤을 때 전체에서 하나 틀렸었거든요. 이때도 한번 이제 또 무수한 악수 요청이 왔었는데 왜냐면 이게 내신은 좀 그래도 뭐 외워서 할 수 있다 치니까 단기간에 오를 수 있다 쳐도 이게 수능 공부는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 2달 만에 그 점수가 막 등급이 막 100점을 맞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고 이제 많이 물어봤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전에 그 2, 3등급을 맞았을 때 진짜 이제 2, 3등급을 맞을 실력은 아니었었거든요. 그 전에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보통 시험 공부를 할 때 6월 모의고사가 있다. 일단 이 시험을 좀 잘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꼭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누적이지만 수능은 그날 하루 보는 건데 지금 내가 모의고사 뭐 5점, 10점 잘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큰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도 제가 지문 하나 막 분석하는데 4시간씩 분석하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한 문장 한 문장 뭐 안 읽히는 게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 다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제 고2 9월 때쯤 됐을 때는 제가 시간만 무한히 주어진다면 좀 다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이게 시험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쵸. 그게 어려운 시험이죠. 그때부터는 좀 이제 시간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실력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뽑아낼까
이거를 좀 연습을 하니까 네. 아, 이거는 실력 쌓는 공부보다 훨씬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쵸. 와. 네,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제가 그거 공부할 때 이 생각 진짜 많이 진짜요?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냥 저 시간을 아예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루 종일 풀면 내가 이거 다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도록 진짜 형님이 정통적으로 형님 진짜 정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너무 실수 공부법이에요. 진짜 시작 전에 일단 내가 이 시험이 중요한 게 뭔지 파악하고 근데 이 시험을 일단 붙으려면 잘 보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일단 커리큘럼 미리 짜고 시작하는 게 그렇게 막 뭐 너 내신 원툴이다 했던 애들한테 네, 그 친구들 보여줬네요 진짜. 그 친구들 이제 불공평하다 이런 게 어딨냐. 네. 지금의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따로 있나요? 아, 네, 그 공부를 할 때 좀 이 공부가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공부고 최선의 공부인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공부보다 이제 한번 그 본인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왜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하면 분명히 지치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하다가 이제 그냥 무작정 공부 나 지금 왜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데 하기 싫어지고 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제 목표랑 내가 지금 왜 해야 되는지를 알면은 이제 힘들어도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또 약을 처방해 드려야죠. 또 국어 강사를 지금 행복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강사를 시작하셨으니까 또 이왕 하신 김에 다 잘하셨으니까 마지막 목표. 그렇죠. 1타 강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또 그 다음은 이제 정말 많은 걸 하셨고 여러 이력을 쌓아 오신 만큼 앞으로 또 많은 고민과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 또 그런 선택이 있을 순간에도 항상 그 잘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너무 탐나요. 그냥 저희가 모를까요? 저 바로 이제 저도 강사 시작할 수 있도록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수 때 이제 재수학원 다니시다가 한 번 더 삼수까지 하셔서 이제 서울대 합격하신 친구를 절대 안 만들어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쵸. 아예 거의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진짜요? 계속 움직일 게 없어요. 정말 다시는 못하겠다. 이 1년을 다시 살려면 정말 다시 못 살겠다. 근데 막상 수능 결과가 뜨니까 너무 처참해서 이거 어때요? 인생을 건 시험에 투머치란 없다.